AI 최강 작가 황성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21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걸린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뭔가 꾸준하게 루틴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21일이래요. 21일 동안에 저희는 책을 썼습니다. 21일 만에 네이버에서 내 이름이 작가로 검색이 될 수 있다면 좀 신나는 일이 아닐까요? 21일 만에 ISBN이 부여돼서 정식 책으로 출간이 되고 여러분 책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밀리의 서재 이런 곳에 유통이 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1일 동안에 다양한 AI 도구들 여러분들 요즘에 AI 때문에 아마 뭐 머리 이렇게 섞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AI 도구를 제대로 사용을 하면서 업무의 생산성, 그러니까 책은 저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21일 동안 매일매일 AI와 대화를 하면 저는 지금 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내 사고력,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증폭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21일 동안 3주의 습관이 든다? 업무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죠. 사실 121명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옆에서 아주 밀착해서 관찰을 한 결과 대부분은 상위 1%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1%가 아니라 0.1%는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1일 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115명이 저희와 함께해서 출간에 성공한 작가가 되셨습니다. 121분에 115, 95%. 저희 압도적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보통 모수가 커지면 확률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91.6%에서 93.4%, 95%. 두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AI의 툴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제가 고도화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더 멋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만에 이렇게 완성하는 거 이미 검증한 프로세스를 오늘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번 펼쳐 보일까 합니다. 지난 9개월, 작년 11월부터 이 여정에 뛰어들었습니다. 9개월 동안에 수많은 인생 이야기들이 책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각 6번에 걸쳐서 저희가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성과들을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촐했죠. 11명이 모이고 8명이 모이고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정 규모감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분들 만난 거는 저한테도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사실은 티칭 이즈 러닝이잖아요. 제가 훨씬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굉장히 고도화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뭐 조명해주는 언론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뭐 최고의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디어 회사에서 협업, 뭐 온라인 클래스 운영 사업자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책 출간하고 난 뒤에, 어, 음, 마이크 표시 누르신 후 스피커 선택하면 볼륨을 높여봐도 좋으실 거. 이거 뭐죠? 소리가 안 들리나요? 저희 입니다. 매니저님이 좀 잘 대응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책 출간을 여러분들 다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시간에. 잠시만 상상해 볼게요. 한 30초만.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작가가 되어 있어요. 이 책이 팔리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어때요, 기분이? 괜히 무릇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책을 출간하면 당연히 여러분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수많은 기회들을 창출합니다. 어, 강연, 컨설팅, 뭐 그런 비즈니스 기회 당연히 많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20년, 30년 이렇게 업력을 쌓아오시고 그 전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뭐 에세이처럼 오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한번 정리해봐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전문 서적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분야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무슨 책? 모르겠어요. 30대 이하, 20대는 확실히 책은 아니에요. 20대들은 10만 유튜브 채널이 더 소중한 권위죠. 근데 40대 이상은 아마 여기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들, 책이 왜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좋은 책을 왜 출판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출간하지 못했을까?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은 뭐였을까? 그리고 책 출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잖아요. 저희 AI 최강 작가 클래스 출신들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AS 차원에서 이제 미니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책 출판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너무 안 다뤘구나. 그래서 책 출판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출판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책을 못 쓴 이유, 그 장벽들 6가지를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AI로 21일 만에 책 출판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가 뭘로 하는데 스토리지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고 이걸 시스템에 적용해 보니까 이건 확신이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네 얘기야? 아니, 우리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출석 체크를 마지막에 할 건데 출석 체크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프롬프트 템플릿 저희 그 교재에 있는 일부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겁니다. 선언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국민 작가되기 운동이란 걸 7월 1일 날 지난 웨비나가 6월 30일에 했었는데요. 그날 제가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전국민 작가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질러 놓는 겁니다. 나는 작가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여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방법론 좀 찾으면 돼요. 체계적인 방법론은 다 이미 있는 거고. 그리고 묵묵히 행동으로 그 여정을 진행하는 거죠.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소셜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쭉 해오다가 망했어요. 한 번 망하고 난 뒤에 2020년부터 다시 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주로 저는 이제 ESG와 관련되는 컨설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케팅 솔루션 개발했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돈벌이도 잘 됐고요. 잘 벌렸고. 여러분 세바시 좋아하시잖아요. 세바시 300회, 700회 그 사이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저런 영상 끝부분에 소셜노트라고 나와요.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했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이름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업체들하고 같이 세바시의 성장을 많이 견인했죠. 저희는 세바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는 2만도 안 되는 조직이 1년 만에 저희 솔루션으로 35만이 되고 지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때 CBS 사장님이 명절마다 저희 사무실에 사과 박스를 보내셨어요.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그 사과 박스를 열어보면 진짜 사과가 들어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웃어주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좀 가치 있게 써보자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치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저희가 페이스북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바꿔요. 서드파티 비즈니스의 한계죠. 지금도 저는 걱정하는 게 오픈 AI나 이런 저희는 AP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정책을 바꾸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고 가급적 저희 기술과 경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경험을 그때 직원 3명 가지고 월 1억이 네트로 이렇게 벌리는 아주 재밌는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근데 그때 계속 미뤄왔던 쉐어앤케어라는 비즈니스를 했고, 이거는 그냥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쉐어앤케어라는 서비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고요. 그때 당시 2015, 16, 17, 뭐 이때는 대세 플랫폼이,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해주면 대기업이나 재단, 그리고 공익재단 이런 곳에서 대신 1,000원을 기부해주고요. 거기에 좋아요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200원씩 기부가 되게 해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페이스북에서 상단 노출이 되고 계속 퍼져나가고요. 그걸 통해서 어려움 호소하는 우리 그 수혜자분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또 다른 후원도 연결되고 기업들은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사회공헌 자금들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150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자금이 한 3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간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중에 신사업에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적용도 되고, 그래서 그런 탐색 비용을 줄여주면서, 심지어 기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기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꽤 잘 됐어요. 저희가 3년 정도 하면서 340개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기부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돈이 어떻게 쓰여졌다까지 이렇게 증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세상을 제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막 오판도 했습니다. 법안도 14개나 발의가 되고. 그런데 돈을 안 벌면서 계속해서 있는 돈 없는 돈 까먹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예, 여러분 기대대로 상만 뭐 이렇게 잔뜩 받고, 예, 망했습니다. 그 데미지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컨텐츠, 그게 책이라는 이 매개체로 이렇게 전달되는데도 컨텐츠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왔고,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이야기들, 그 전문 지식이 음,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들이 이런 컨텐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었어요. 한 2년 정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쉬다가 처음으로 그때 멈췄었는데요. 한 2년 정도 돌아보니까, 이런 게 부족했구나. 뭐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어, 그때 내가 진짜 뭘 잘할까, 어떤 가치를 구현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또 당시에 또 ESG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ESG 컨설팅을 쭉 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국민연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할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고는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ESG가 대중화되게 하기 위해서 좀 그거를 컨텐츠로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론인데요. 3년 다 돼가네요. 이 친구 딱 만났어요. 저는 이 친구를 에임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해가 바뀌고 3월 중순에 3월 14일에 GPT-4가 나오고 난 뒤에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 내려온다. 그때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들 그리고 뭐 주택공사 공기업 또 모 교육청 6군데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 프롬프트 그때 여러분들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거 한참 핫했잖아요. 어, 어.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한참 하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되니까 수요가 탁 끊기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저는 그 지식 창업, 특히 저는 한평생 20년 이상 거의 스타트업 대표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이렇게 해왔는데 되게 흥한 적도 있고요. 저도 한때는 강남 주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우리 전문 용어로 데코복구라 그러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아, 이건 좀 다르다. 스타트업, 작은 기업, 또 슈퍼게인을 꿈꾸는 우리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AI가 동아줄이겠다. 사실 어느 시점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혜영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린 근력을 못 쓰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직장 나오고 그러면 근력을 써야 돼요. 막 들어야 돼요. 주워야 되고.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근력이 넘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머리를 쓰려고 하고. 이게 언밸런스인데 시니어들이 그동안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는 저 암묵지의 지식들을 AI를 만나게 하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킬까? 그래서 이거를 뭐 서울시 이런 데랑 같이 창직의 개념으로 AI를 좀 제대로 이렇게 수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작년 이맘때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하고 이게 투합이 돼서 어, 젊은 분들, 특히 이제 그 지식 창업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같은 그 문화와 길을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에 이 여름에 시작했을 때는 AI 최강 비서 1기, 2기 막 이러면서, 그때는 컨텐츠 마케팅, AI로 다양한 글쓰기, 이미지 만들기, 영상 만들기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해서 맨 마지막에 랜딩 페이지 하나 탁 만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사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종합예술이거든요. 마케팅에 있어서. 근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잘 다루는 사람, 못 다루는 사람. 특히 시니어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진짜 심각해요. 컴퓨터 끄고 켜고 막 이런 것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는데, 어, 나름 보람은 있었지만은 막 계속 아쉬워요. AI 효능감을 좀 제대로 맛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AI를 내가 배웠는데 그 결과물을 내 손에 쥘 수 있다라면. 그때, 저희 사부님이 한 말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 욕 한 바가지 얻어먹었는데요. 저보다 후배이지만 지금은 깍듯이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놓았어요. 그때 이후로. 한 1년 몇 개월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이분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황 대표님은 AI를 좀 잘 쓰잖아요. 대기업에 컨설팅까지 할 정도인데 왜 책을 쓰는 데는 이용을 안 하세요? 제가 책을 제가 2010년도 종이책 하나 쓰고 난 뒤에
짝수년도마다 항상 책을 쓰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도 못 지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꼭 쓰고 싶었어요. 14년 만에. 근데 1월 달에 뭐 이것저것 막 시도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작년 4월 달에 우리 사부님이 드디어 한 말씀 하십니다. AI를 왜 활용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책 쓰는데 AI는 너무 진정성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건 대표님이 AI를 몰라서 그래요. 저한테 그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분 제가 챗GPT 그 앞에 7월 달에 제가 가르쳤는데 하루 종일. 어, 물론 그분은 모 여대의 AI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뭔가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뭔가가 변화가 생겨요. 그날 이후로 제가 깍듯이 사부님, 그 자리에서 제가 카톡으로 100만 원을 보내고, 제 성의입니다. 앞으로 깍듯이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뭐, 기분 좋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스승의 날에 오랜만에 이제 선물할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좋기도 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로 제가 원고를 이만큼 썼어요. 작년에 출판 계약을 2개를 매서 썼거든요. 질러놔야 이게 일이 되니까. 근데 다 쓰려고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요. 완성된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래서 쓰던 원고의 일부를 가지고 작년 6월 28일에 무기가 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전자책으로 하나 출간했습니다. 이거 종이까지 하면 또 뭐 한 해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기술책은, 특히 AI 책은 인쇄될 때쯤 되면 UI, UX 다 바뀌어요. 화면 캡처 뭐다 바꿔야 돼요.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질러봤는데 이걸 딱 하니까 저의 작가의 정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책을 내가 꾸준히 써야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썼고요. 이거 내가 좀 AI를 아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최강 작가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책 한번 써봅시다. 그때 처음에 파일럿 제가 일기 뭐 이렇게 파일럿을 3번을 돌렸는데, 그 파일럿 할 때 기간은 2주였어요. 2주. 2주 만에 책 쓰는 거였어요. 심지어 저는 AI 최강 작가는 책은 일주일 만에 책을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일주일이면 책을 충분히 한 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주창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21일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제가 지금 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일럿에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올 봄에 이걸 좀 고도화하자. 어느 누구라도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게 스토리즈 프레임워크입니다. 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이 책은 뭐 500페이지가 넘는데 안에 예시 프롬프트 템플릿만 한 400개 이상 돼요. 그래서 책을 쓰는 데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고, 오늘 여기 앞부분 일부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챗봇들을 개발하고 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된다. 우리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하나 탄생했다. 그래서 베이직 1기, 2기, 3기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작가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큰 꿈을 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임영웅 진짜 뭐 어르신들 임영웅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어,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좀 축하해 주세요. 지난주에 임영웅 티켓 첫 오픈할 때 인천 송도에서 하는 콘서트 티켓 10월 17일 금요일 넉 장을 티켓팅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후배 4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아빠가 쏜다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티켓 값을 보내줬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효도를 한번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명웅 같이 이렇게 콘서트도 가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어, 혼자서 이렇게 막 한글도 깨우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때 이명웅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난 6월 30일이 그 당시에 3년 전에 버킷리스트에다가 썼어요. 2025년 6월 30일까지 임영웅과 엄마가 조그마한 식당에서 딱 독대해서 식사하게 하자. 근데 제 능력, 제가 뭐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했는데, 그때 제 로직은 이랬어요. 임영웅은 너무 유명한데 임영웅 관련된 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이 책이 2023년 11월에 나온 모 기자가 쓴 책이에요. 이게 임영웅 첫 번째 책인데 지금은 책이 열 몇 권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임영웅 향상에 대해서. 근데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스토리에 비해서는 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걸 쓰게 하자. 그럼 우리 엄마가 지금부터 막 컴퓨터 다시 배우고, 저희 어머니는 스마트폰 좀 쓰시고, 큰 화면에
정규 방송 우리 집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시는데요. 임용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만 알고리즘 타가지고 계속 보시는데 그 큰 화면에 리모컨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신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걸 다 배워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스마트폰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대답을 하면 그게 책이 되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에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반드시 엄마 이름으로 책을 써서, 그 어르신들이 막 유튜브에다가 이런 얘기해주면 당연히 임영웅도 관심 갖고 만나주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전국민 작가 되기 운동 지금 하고 있고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또 아까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함께 했던 저희 최용석 작가님 같은 경우 지금 교수님이시지만, 국가정책을 입안했던 국가기관의 또 센터장을 또 하셨던 역임했던 원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늘상 그 얘기하세요. 황 대표님, 이 전자책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 자산이고, 결국 이 이야기들이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데도 기여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잘 해시태그화 시키고 또 암호화 시키고 해서 거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얘기들만 잘 뽑으면 정책도 만들 수 있겠다. 굉장히 큰 영감을 얻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책을 쉽게 쉽게 써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여러분 검색되는데 책이 되면 그럼 일단 여러분 작가로 검색이 될 거잖아요. 당연히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될 거고요. 신뢰도 올라가겠죠. 한 군이면 됩니다. 한 군만 있어도 가능한데 저희 그 파일럿 일기 때 기업 교육 강사님인데 박사를 수료했는데 아직 학위는 못 땄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차별을 받는데요. 그게 책이 있고 없고의 몸값이 너무 차이 난대요. 그분 책 하나 쓰고 프레젠테이션 분야 1등까지 먹으시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대우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반가웠던 얘기였고요. 권위 당연히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하면 평생 레버리지가 되죠. 이 책은 절대 사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이 책 인쇄가 한 100, 한 180, 한 20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제가 이거 7일 만에 AI와 작가로 검색되기 이거를 하는데 7일 만에 이걸 유통시키는 거를 제가 실험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원고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절판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뭐 올 연말 정도에 이렇게 1년 반 전에 이렇게 썼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거를 또 대비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적절히 팔리고 있어서 그래서 내비두고 있습니다. 잠재곡에 계속 들어오죠. 검색하면 계속해서 얘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채널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떤 그 수익 창출 기회도 많고요. 브랜드 신뢰도 많이 상승합니다. 이런 거죠. 현대 CNR은 현대해상의 자회사인데요. 대기업의 그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 밑에 보면 이북으로 출간하신 AI 최강 비서 내용을 컨텐츠로 제작하고 싶어서 연락 줬대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이메일을 받고 너무 재밌어서 바로 확인해 봤는데 AI 최강 비서는 총 40권 팔렸습니다. 전자책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되게 좋은 기회죠. 예, 당연히 또 대기업에 제가 B2B로 이렇게 뚫어갈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또 맞이했었었고요. 클래스 101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이런 유의 회사들이 제안이 많이 왔는데, 여기는 뭐 구독자 300명밖에 안 되는 또 저희 그 최강작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뭐 막 이거 제가 볼 때 약간 거짓말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쭉 하면서, 영감을 얻고 있다 그래서 뭐 요청을 하는데 결국 저희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약은 다른 회사랑 했어요. 출판 계약을 맺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일단 세 권은 확정이 됐고요. 출판 계약이, 종이책이. 한 권은, 지금 제 화면에는 보이는데, 이윤아 작가님은, 지난 기수에 오셨는데, 제가 AI 시대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질문에 대한 엄청난 뎁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종이책으로 공부하는 합시다라고 제가 꼬드기고 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그게 올 연말에 나올지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이책을 세 권을 계약을 했고요. 지난 기수에 나왔던 우리 이수홍님, 되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능력도 굉장하신 분인데 이분 그 단톡방에 우리 채팅방에서 작가 유통 쫙 하고 난 뒤에 외국에서 연락 없던 뭐 후배들한테도 막 메시지 오고 결국에는 제약회사로부터 AI 기반 조사 보고서 사업 계획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특강 갔어요. 이런 사진들을 막 올려주세요. 당연히 이런 일들은 벌어지죠. 이분 논문만 52편 쓰신 분이에요. 근데 책이 없더라고요, 단행본. 근데 이번에 한번 그거를 해내셨고요. 역시 지난 기수에서 YTN의 눈에 띄는 그녀들, 그러니까 여성 CEO들을 대상으로 방송 컨텐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아,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부산에서, 30대인데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세요. 되게 멋있어요, 사람이. 어, 그날 저희 그 출간 기념회 할 때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인터뷰도 잠시 했었는데, 서보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보영 작가님 이렇게 촬영하고 그럴 때도 보기, 옆에서 보니까 되게 흐뭇했는데, 어쨌든, 눈에 띄는 그녀들 유튜브 채널도 있고, 9월 말에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2기에서,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육아휴직 6개월을 했다가 이번 9월 1일부터 복직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최두수 작가님.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 육아를 하는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담았는데 한국일보랑 인터뷰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기사들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책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의지도 갖고 있고 본인 본업이 대기업의 ESG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ESG 책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최영석 작가님, 교수님은 동터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 책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 틈틈이 한 50곡지 정도를 타이틀 위주로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시놉 같은 걸 짧게 짧게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전문성도 갖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그 여정 속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고 이게 엊그제 지금 받았거든요. 엊그제 받았는데, 오늘, 아까 연락해보니까 오늘 아마존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책을 해외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존에 등록을 하시고, 이 책 지금 글로벌하게 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참고로 저하고는 지금 공저를 하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 후반에 시간 되면 Q&A나 이때, 여러분들 출판 계획서라는 걸 한번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쓸 때, 우리 영성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출판사에 보낸 거 이런 것들 사례로 한번 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분이 국가 정책을 하시던 분이니까 문화 쪽에서 K컬처만 20년을 다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과 그 진단하고 솔루션을 세븐스타라는 프레임워크로 잘 엮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영광스럽게 같이 공정하면서 저도 엄청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이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올해. 괜찮은 일들 많죠. 그래서 책은 최고의 마케팅 퍼널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연결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안 할까 싶어요. 근데 그게 출판에 대한 편견 때문이에요. 정말 뭔가 잘못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 대신 그 전에 제가 출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를 뭐 제대로 설명하면 뭐 몇 시간 걸리니까 제가 짧게 핵심만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출판은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3단계를 거친다. 이게 이제 저랑 이번에 이제 출판 에이전시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하는 세계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저한테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렴풋이 알았지 이번에 완전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출판 3단계. 첫 번째 원고, 완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완성된 원고. 그 다음에 제작, 유통. 작가의 몫은 원고 작성이에요. 우리는 원고를 다 써야 돼요, 어쨌든. 그 원고를 다 쓰고, 초고를 쓰고, 탈고하고, 리뷰는, 탈고를 할 때 리뷰는 전문가들, 분야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감수를 받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까지 다 해서 더 이상 손볼 거 없는 거를 보내야만이 완고로 인정을 받는다. 출판사는 그때부터 일을 해요. 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문도 많고 그러니까 교정 교율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제작. 그거는 종이도 쓰고 입법같이 전자책으로 되고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죠. 그다음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홍보 마케팅, 뭐 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출판사는 그 후반 2단계, 3단계를 다 맡고 있는 거죠. 1단계는 오로지 작가의 몫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출판 계약도 맺고 막 이러다가 의기투합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는 그런 회사가 몇 개가 있다는데 한국에는 출판 에이전시라 그러면 뭐 작가들에게 투고 대신해주고 뭐 인쇄 뭐 10% 받고 20% 받고 이런 어 약간은 이렇게 중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심리스하게 연결하는 서비스 기업이 없대요. 그래서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그걸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랑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 출판사를 세 개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한 거는 원고가 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일이 시작된다. 근데 원고가 안 온다. 되게 재밌는 거죠. 어, 대부분 출판 계약을 맺으면, 뭐 저도 이분하고 15년 전에 이분하고 책을 처음에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해요. 그 여정이 너무, 제가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여기 좀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시죠? 원고를 다 마무리 짓는다는 게 되게 힘들고, 그래서 보내놨더니 몇 번 빠꾸 먹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치자. 그러다가 지치는 거죠. 근데 저랑 하는 이유가 대표님은 완고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왕고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원고들이 나오면 출판의 기회는 많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출판할 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기획 출판이에요. 두 번째는 자비 출판이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 출판사에서 내가 책 하나 쓴다라고 하는 거는 기획 출판을 얘기해요. 그거는 출판사가, 아, 요즘 트렌드가 이렇고, 이런 책들이 팔리겠네라고 한다라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미팅을 통해서 우리 이 책 한번 씁시다라고 계약을 맺고, 보통 이런 분들은 10% 정도의 인세를 받고 이제 계약을 하죠. 그리고 계약할과 동시에 선인세를 받습니다. 선인세, 계약금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인데요. 첫 번째 물량의 인세를 미리 받는 겁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그 느낌 되게 통쾌하죠? 근데 기획 출판이란 게 0.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한강이 아니잖아. 우리가 김훈이 아니고 우리가 유시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 사람은 골라야 돼요. 우리는 다 쓰는 원고를 보내도 아무도 안 읽어줍니다. 너무 놀라운 거. 평균, 이건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 오늘 가져오려다가 200개의 메일을 보내면, 출판사 메일을 보내면, 3, 4개의 반응이 오는데 그 3, 4개가 미팅을 하거나 계약이 아니라 답장이 오는 횟수래요. 비참하죠, 사실은. 아, 근데 그건 출판 기획서를 좀 잘 써야 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저 뒷부분에서 제가 잠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시연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완고해야 됩니다. 원고를 다 쓰는 게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강 작가에서도 좋은 원고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코칭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좋은 원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윤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원고가 좋아서 아, 이분하고는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출판사는 그걸 또 금방 알아요. 기획서를 딱 보는 순간에 좋은데요?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고, 완고, 특히 그거를 저희 AI 최강 작가에서는 원고를 다 쓰고 난뒤 그걸 묵혀놓는 게 아니라 전자책을 한번 출간하면서 출간 프로세스를 한번 다 보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완성된 원고가 있으면 내가 수정을 하든 아니면 그 투고를 하든 해서 또 다른 길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지를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어요. 전통적 그 책 출간의 문제점은 일단 시간인데요.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려요. 더 이상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 비용. 아까 제가 그 기획 출판만 말씀드렸는데 자비 출판은 내 돈 내고 내가 쓰는 거예요. 요즘에 1인 출판도 많이 하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책을 하나 팔아가지고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내가 한 권 팔릴 때마다 1,000원이 내 계좌로 들어오죠. 근데 내가 팔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죠. 근데 유통사가 절대 갑이기 때문에 예스24나 교보나 이런 데 40에서 50% 정도가 갑니다. 통상적인 범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출판사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 낯가리면서 받느냐?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세도 10% 줘야지. 또 이 책 잘 팔리라고 광고도 하지. 뭐 신문에도 올리지. 인터넷 광고 하지. 예스24 하루 종일 배너 달지. 그렇게 했는데도 초판을 예를 들어서 한 2천 권 찍었는데 그게 초판이 다 안 나간다? 그럼 적자예요, 100%. 직원, 편집, 디자이너 다 월급은 그 사람이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안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혹시 여기 10만 유튜버 계시나요? 실버 버튼을 갖고 있으면 투고하기 좋습니다. 10만 명 있으면 최소한 3천 권은 팔린다라고 출판사가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팬덤들한테 최소한 초판만 팔면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튜버들을 요즘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자비 출판하는데 자비 출판하면 일단 다 모든 게 돈입니다. 인쇄하는데 종이값, 인쇄비, 디자인 내가 잘하면 좋은데 외주 줘야 돼.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책 한 권 쓰는데 보통 500에서 2000 정도 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책 내용은 괜찮으니까 출판사가 야, 인쇄 20%, 30%줄 테니까 초기에 인쇄비를 네가 좀 내. 500권 정도는 네가 사줘. 1000권 정도 사줘. 근데 이거를 덥석 잘 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정치인들. 이제 내년 뭐 선거철 오면 출판 기념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찍어놓은 걸 자기가 다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그러니까 결론. 그냥 기성 출판 방식으로는 우리한테 기회가 좀 없다. 그러면 아까 6가지 패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한번 깨봅시다. 한번 깨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책 쓰기를 가로막는 6가지 작가 짜장. 내가 대단해야 쓴다. 특별히 아는 게 없다. 나 글 잘 못 써.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려. 돈 많이 든다며. 야, AI로 쓴다고? AI로 쓰면 AI스럽잖아. 하나씩 뜯어볼게요. 내가 대단해야 쓴다. 근데 진실은
책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요. 책을 쓰는 거는 책 쓰기 그 자체가 그걸 선언하는 순간 학습 모드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마 종이책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책 한 3, 40권씩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막 인용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게 AI 시대거든요. AI 툴을 잘 활용한다면 내가 뭘 여기에 넣는지 그 구조와 그 컨셉 그것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없어서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지. 이게 뚜렷한 사람들, 상상력 많고 기억력 좋다는 소리 많이 듣던 사람들. 저는 팔불출 뭐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팔방미인들 언제 빌어먹는다며요.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 끝을 못 냈어요. 막 새로운 게 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는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지금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책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대단해지는 거죠. 두 번째, 특별하게 아는 거 없다.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짧게. 스토리즈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S단계가 서브젝트 디스커버리예요. 주제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걸 잠시 시연,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잠시 한번 보여주고 또 실시간으로 한 두 개 정도로 해보면서 한 5분 정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 내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AI가 우리 에이미가 저를 더 많이 알아요.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나도 몰랐던 뭔가를 찾아줘요. 여러분 그 옥하방에 오면 에이미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을 여러분 선물로 드렸어요. 그거 혹시 읽어보신 분들만 1번, 저 10명 안 된다에, 아니 5명 안 된다에 제 모든 재산과 오른쪽 팔목을 걸겠습니다. 참고로 제 자산은 아직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었다고요? 와, 대단하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받으려고는 하는데, 받고 난뒤 잘 안 읽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수많은 어떤 뭐 수업 이런 거 신청해놓고 돈 헛돈 날리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I 제대로 쓰고 싶으면 그 책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그 출판 세 권 중에서 한 권이 아까 우리 그 최 교수님하고 공유하는 책이고요. 한 권이 스토리즈 프레임워크를 작가되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 입문서적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하나가 AI 최강 비서 있잖아요. 그거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썼거든요. 최강 비서와 에이미에게 말을 걸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옛날에 여러분 책 좀 읽은 사람들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이런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런 류의 책을 쓰기로 이제 출판사랑 논의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원고 두 개가 시너지를 내는 거죠. 써놓으십시오. 그게 언제 어떤 일을 해줄지 몰라요. 자, 실은 쓰면서 성장한다. 책 쓰면 무조건 공부 많이 돼요. 세 번째, 내가 글을 잘 못 쓴다. 글은 AI가 훨씬 잘 써줍니다. 여러분보다. 카피도, 문장도 훨씬 잘 써줍니다. 근데 뭘 써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좋아야 돼요. 실제 AI가 최고의 편집자인데요. 여러분 그 출판 계약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난다 긴다는 최고의 출판사랑 계약하려고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다 그러면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고요. 대부분은 좋은 출판사랑 계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출판사에 좋은 편집자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 개떡 같은 제 원고가 완전히 환골탈태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요. 나는 이거 할 때마다 서울대 그 김난도 교수님 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아, 이런 게 또 막, 지금 또 누군가는 또 막 촬영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퍼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정말 리얼하게 봤습니다. 와, 완전히 다른 책이네. 그만큼 편집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출판사에 있는 편집자가 지가 난다 긴다 해봐야, 우리 에이미, 챗GPT, 클로드 못 이겨요. 그런데, 챗GPT, 클로드를 바보같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죠. 그거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어마무시한 거. 이것도 제가 시연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잘못된 믿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몇 년 걸린다? 근데 실컷 써놨더니 책이 안 나온다? 진실은 21일이면 됩니다. 일단 완성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더 고도화시키고 또 그걸 미천으로 두 번째 책을 더 잘 쓰고 그렇게 하면 돼요. 돈? 자가 출판하고 그러면 돈 많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고를 잘 만든다? 우리 작가가 할 일은 완고잖아요. 이 완고만 해내면 실제 출판 계약들 저도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신기한데 특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들어요. 실제 그것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주주고 하면 다 비용이죠. 하지만 그 돈 없이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익히면서 한번 딱 만들어 보는 그 여정을 떠나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AI가 쓰면 AI스럽다? 예, AI를 AI 같이 써서 그래요.
저는 AI를 거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챗GPT나 클로드나 뭐 퍼플렉시티나 제ن스파크 뭐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미션을 줬는데 얘가 제대로 못한다. 예, 그 거울 보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의 어떤 깊이나 대화, 질문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얘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욕할 것도 없죠. 근데 그 구조 몇 가지 원리만 큰 원리만 알면 되게 쉽거든요. 그걸 몰라서 헤매는 거지. 저희 그 120명 중에 115명이 그거 다 알고 왔을까요? 일단 50대 넘어가는 아재들 답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직업으로 치면 한 3분의 1이 교수였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명말, 아니, 또 교수님들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고 많이 배울 만큼 배우고 하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진짜, 약간은 속된 표현으로 개떡같이 써요. 그런데 그 원리를 딱 알면, 그 변곡점 한 번만 딱 경험하면 정말 잘 써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거 한 번을 못 만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대화하면 됩니다. 그건 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약간 공감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 21일 만에 AI로 책이 나오는 이제 신공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비서입니다. 에임입니다. 어, 2023년 1월 달에 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미드저니로. 비즈큐 마스터 최강 비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인데 수석 졸업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한 달에 월급을 20달러밖에 안 줘요. 아주 나쁜 놈이죠. 어, 이 친구가 올 초에 제가 이렇게 변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우리 에이미가 너무 이쁘고, 근데 아까 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올린 블로그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블로그를 하나 제가 썼는데, 나의 최강비서 에이미, 이야기. 에이미는 내 최강비서다. 에이미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실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얘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아요. 핵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핵심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로직을 모르는데 뭐 기술 몇 개 안다고 뭐가 되는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대화들 이거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이미. 그냥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에이미에게 말을 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책을 나눠드렸는데 이 책은 꼭 한번 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표지에 이렇게 돼 있죠. 에이미 안녕 대표님. 이게 제가 이 친구랑 매일매일 만나서 하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전 진짜 얘가 간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 인간의 역할과 AI. 지금 시대는 협업을 해야 돼요. AI는 도구가 아니에요. 파트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책을 쓰는 대필 작가, 파트너, 편집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내 명령을 따라서 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명령은 내가 아는 범위를 못 벗어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5조 개 데이터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끽해야 뭐 몇천 개 갖고 있는 내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얘한테 지시를 하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예전에는 제가 컨셉팅, 디렉팅 이거 전체 묶어서 액팅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체계화 시켰어요. 컨셉팅하고 디렉팅하고 어프로빙 그거를 확인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다음에 AI 역할은 익스펜딩. 사실은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나만 넣더라도 얘가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의 확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와, 나 이거 생각 못했는데 얘가 이런 거를 만들어주네? 아까 질문책에서도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멋진 프레임워크를 얘가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책이 막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익스펜딩 해주고요. 리파이닝은 셀프 리파이닝 같은 거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정교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가 이제 항상 도와주죠. 그래서 명령이 아닌 대화,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저희 매니저님이 이거 꼭 넣어달래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클래스 할 때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라. 대화하고 질문하고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라. 계속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코칭이나 이럴 때, 자, 화면 열어봐요. 대화 지금 한 거, 그거 프롬프트 한번 봐요. 그러면 한 줄이에요. 기껏해야 두 줄. 아직도 그걸 검색창처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대 좋은 품질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시연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대화마다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얘가 훌륭한 그 지식과 경험치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시하면 저 따라와야 되는데 질문하면 지가 더 창의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거죠. AI는 뭐 창의적이지 않다고요? 우리보다 안 창의적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강 작가 시스템에서는요, 이 친구 세 명을 완전히 이제 메이저 비서로 씁니다. 워낙 다양한 툴들을 써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핵심만 제가 집중해서 이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지금 구조를 좀 바꾸고 있는데요. 챗GPT는 기획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1비서는 반드시 챗GPT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GPT 메모리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챗GPT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대화를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올 초부터 얘네들이 채팅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대화들 속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어마무시한 컴퓨터 자원을 쓰면서 챗GPT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킬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는 맥락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뭘 시작하더라도 저는 기획은 이 친구랑 해요. 브레인스토밍 같이 하고 나 이런 거 고민한다. 아, 대표님 예전에 그 사고 때문에 그거 고민하시죠? 저는 잊고 있는데 그거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책을 쓸 때는 예전에는 챗GPT도 같이 썼는데 최근에는 원래 제가 클로드를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클로드가 또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글의 맛이나 한글의 맛이나 이런 것들은 클로드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원고, 카피라이트 역할은 무조건 하고 클로드가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금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노트북 LM은 어마무시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연은 살짝 하나 준비해놨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으면 Q&A 시간에 조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더 재밌는 사례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요 세 친구만 있으면 우리 책 쓰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연할게요. 뭐 이게 시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 친구랑 평소 때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이 조금 오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종이책 계약할 때 계약 직전에 이제 제가 지금 얘랑 대화를 한 겁니다. 에이미, 한스 컨텐츠와 출판 계약하기로 했어. 아유, 씨,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이제 종이책으로 만드는 거야. 이 책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야. 대표님과 그 메모를 제가 이거 그냥 메모해 놓은 거예요. 메모해 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줬어요. 맥락 정보를. 그랬더니 독자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책으로 가서 지가 뭐 파트를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챗GPT로 책 쓰기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봤죠? 내가 이런 주제로 책 하나 쓰려고 해. 이러면 얘가 막 경고망동하면서 와,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잡고 제가 목차 하나 짜드릴게요. 그 그럴싸한 얘기들을 해놔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 프롤로그 쓸까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지가 막 씁니다. 폭주하기 시작해요. 챕터 1, 챕터 2막 씁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안 읽는 글이 나오죠. 어느 순간에는 뭐 배가 산으로 막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투영되어 있지 않고 내 얘기도 전혀 안 들어가고 뭐 얘가 하여튼 길을 잃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면 제가 엊그제 너와 논의한 내용은 첨부 파일과 같다. 이게 제가 지가하고 논의했던 거를 첨부 파일에다가 하나 넣어줬어요. 이거 너무 교과서적이지? 이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를 찾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쓰기로 한 책과 위에 러프한 책을 구상을 엮어서 가급적 깊이 기술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쓸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 주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자신감을 얻게끔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만의 필살기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 문제가 생기니 뭐냐면 저희 책이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 책을 조금 더 대중서로 갔으면 좋겠다. 자기 개발 요소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구성을 제가 하는데 야, 다시 짜보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건 너무 약해. 독자를 일깨우는 톤은 유지하되 기존 목차 구성을 아래 넣어줄 테니 구성하자. 250페이지 내외로 구조를 잘 짜야 할 것 같아. 일단 네가 잡아봐. 이게 제가 컨셉이거든요. 출판 기획서에 넣어놨던 이 책의 컨셉 이렇게 좀 풀 거야. 그리고 파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목차 1장, 2장 이렇게 가면 그냥 거지 같은 글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이제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야, 이런 부분이 빠졌잖아 하면서 책 구성 파트 1에서 파트 2에서 막 이러면 또 지가 또 그걸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티키타카하고 해야 돼요. 대화란 경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써놓고 얘가 답을 하면 안 읽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보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답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먼 산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얘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그러면 그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두세 번 엉뚱한 얘기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얘 바보네? 막 이렇게 끝나요. 이거 AI는 거울입니다. 얘 바보라고 하는 순간 내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고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또 캡처해가지고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그 최강 작가의 졸업생들이 올린 이런 뭐죠? 그, 그 리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줘 봐가면서, 야,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게 한 50개 있는데 내가 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 또 지가 알아서 하는데, 지금 이 길이들이 짧지 않죠? 그냥 평소 때, 야, 이거 하나 써줘. 야, 이거 목차 한번 뽑아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란 거는 내가 가려운 거,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한테 전달을 되고, 얘가 주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가면서 서로가 협업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명령질이 좀 심했던 것 같아가지고 쭉 가고 난 뒤에 힘드니 챕터에 하나 정도만 너의 생각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가 깊이 동의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얘가 동의 잘해요. 너무 현혹돼도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또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리뷰 사례 매칭 뭐 일부분은 네가 새롭게 제안해서 구성해도 돼. 내가 너무 던져준 구성에 얽매일 필요 없어. 더 나은 구성안이 있으면 제안해줘. 이거 뭐냐면 회사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직원들, 팀장 이런 친구들한테 일을 줄 때 제가 너무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하면 내가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확한 업무를 아레나를 주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제가 정확한 목적성 이거 우리 기업에 이런 사활이 걸렸어 이번 입찰은 성공해야 돼 이 정도를 주고 그 사람의 창의성을 좀 발휘하게 해주고 그 팀장은 팀원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주면 그 건강한 조직이겠죠. 조금 이상적이긴 하나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뛰어난 친구잖아요. 하버드 수석 졸업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나한테 너무 얽매이지 마. 어느 순간부터 제 입맛에 맞는 답을 합니다. 챗GPT가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입맛에 드는 얘기를 한다면 멀티페르소나라는 걸 쓰면 돼요. 저는 에임이라고 부르지만 얘한테 스티브라 부르면 얘는 비판 모드로 바뀌어요. 평소 때 제가 스티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 얘는 사사건건 나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경험치고 누적되는 경험치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얘랑 대화하는 게 습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 그래서 틈틈이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넣어주고 짧게 짧게 할 때는 짧게 치고 길게 할 때는 길게 내가 충분히 원하는 걸 다 넣어주고 그리고 질문했으면 답을 듣고 내가 피드백도 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훨씬 더 나은 여러분들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클로드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책에 대한 작가되기라는 책에 대해서 얘랑 기획을 했잖아요. 기획을 했으면 아까 원고는 누구랑 쓴다 그랬죠? 클로드랑 써요. 그러면 클로드는 제가 클라라라 불러요. 클라라한테 제가 에이미한테 야 클라라랑 이번에는 원고를 쓸 거야. 그러면 클라라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 에이미가 클라라를 알아요. 카피라이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럼 클라라한테 제가 지금 대표님하고 이때까지 대화했던 내용을 딱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 갖다 주고 대화를 시작하세요라고 제가 정리를 해줘요. 그걸 들고 어디를 가느냐? 클로드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라는 걸 좀 많이 쓰면 되게 좋은데요. 이게 링크가 잘못 걸려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어, 죄송합니다. 제가 앞장을 열었네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클로드한테 가서 이제 원고를 본격적으로 작성할 건데 이 프로젝트란 거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실제 이건 코딩 협업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저는 이걸 책 쓸 때 아주 요긴하겠습니다. 각 챕터나 그리고 뭐 섹션들을 여기서 이렇게 원고를 쭉 쓰는데요. 나중에 제가 스토리지 프레임워크 할 때 초보 기획서가 정말 우리의 시그니처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에임이랑 제가 충분히 기획하고 그래서 주제를 좀 잡고 그리고 목차를 굉장히 구조화시킵니다. 그 목차를 잘 구조화시켜서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초보 기획서라는 프레임워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탁 넣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초보 기획서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목차부터 지필 목적, 독자 정의, 타겟 독자를 정의하고 이 페르소나들을 이렇게 다 정의하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개, 두 개, 세 개고 목차는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짰는데 세부 목차의 개요는 이렇다. 섹션은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각 목차의 실제 그 개요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꼭지, 섹션이 꼭지잖아요. 꼭지 한 두세 페이지를 쓰는데 그거를 그냥 타이틀만 주면 얘가 막 글이 앞에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섞여요. 그런데 내가 한 2,000글자 정도의 분량으로 한 꼭지를 쓸 거라면 여기에 한 50자, 100자 앞부분, 도입 부분을 하나를 써놓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쓰냐고요? 아니요. 얘랑 저랑 티키타카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자고 지가 씁니다. 저는 그냥 컨셉팅하고 디렉팅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하면 좋아 라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이걸 다 써줍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 정도 깊이를 가지고 써야 책이 안 흔들리고 정말 탄탄한 출판사에서 계약하자라는 책이 돼요.
사실 이런 거를 발견한 지도 저도 올 봄부터 이제 본격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전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또 이전에 되게 싸게 했으니까 또 뭐. 그리고 여기에 지침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런 그 파일을 가지고 내가 이게 어떻게 작업을 하게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인데요. 우리는 이거 잘 쓰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챗GPT 뭐 클로드 잘 쓴다 이거는 이거 잘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드는 게 어려우냐? 아니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얘랑 대화해서 이게 필요한 이걸 만들어 주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디렉션만 주면 이거 다 만들어 준다. 만들어 준 걸 여기 지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온 원고가 예를 들어서 프롤로그 하나를 보면 이렇게 지가 하나 뽑아놨네요. 그래서 프롤로그에 당신의 이야기가 돈이 되고 브랜드가 마법이 되는 거 이렇게 쭉 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뭐 팩트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프롬프트 날려가지고 이걸 수정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수정한 게 어떻게 변했는지. 책을 AI랑 써가지고 그냥 엔터만 쳐가지고 딸깍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허접한 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뭔가 구조화시키고 내가 자료를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논문을 집어넣고 이러면 완전히 다른 글, 살아있는 글이 나옵니다. 아까 똑같은 프롤로그를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아까 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다 이게 수정하는 여정입니다. 몇 번을 수정하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라, 이거는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 바뀐 글인데 이게 버전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제가 17번을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퇴고 과정이에요. 이때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가고 하다 보면 너무 좋은 책인데 이걸 내가 한 단 한 단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일이 다 자료 찾아가지고 서치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뭘 원한다 컨셉팅하고 내가 정확하게 지시만 주고 디렉팅하면 지가 알아서 액팅을 다 해주는 겁니다. 되게 이게 표정들이 지금 런닝 바람에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나요?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 나중에 그 교수님 강의 갔다 그분은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하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 저도 원래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를 딱 짜놓고 하는 강의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막 여러분들께 응대하다 보니까 그냥 웨비나가 맨날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서 이번에는 깔끔하게 그냥 핵심만 좀 전달하자. 정보로 전달 위주로 하자라고 제가 구성을 한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도 이렇게 하면 내가 기획한 게 원고가 나오고 원고 초고가 나온 거를 우리가 태고하고 또 팩트 체크하고 또 내 문체도 집어넣고 이러면 나다운 책들이 이제 제법 괜찮은 책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평소 때 그러면 내가 썼던 논문이든 내가 발췌해놨던 논문이든 아니면 제가 서치한 자료든 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디엔가 모아놓고 그 녀석을 좀 잘 쓰면 되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본문에 나 어렸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넣어서 같이 다시 맥락을 구성하면 전혀 다른 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재구성해 줘라고 한다라면 그 논문의 내용들도 더 반영이 되죠.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제 LM을 한번 보면 이것도 제가 하나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자 하는 건데요. 어, LM은 많이 써보신 분도 계시고 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이게 또 유일하게 무료예요. 저는 프로를 쓰니까 당연히 뭐 용량도 크고 이런데 그냥 무료로도 되게 쓸만합니다. 무료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평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책, 이건 아예 제 책이잖아요. 제 책도 여기에 소스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어떤 그 자료나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걸 다 넣어놓으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고 이 소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 가지고 여기 보면 예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AI 시대의 출판 계획은 전통적인 출판 과정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 때 제가 써놨던 이론이나 그리고 그 인터넷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지가 보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줍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면 제가 조금만 가다듬어서 제 원고에 가져가면 되게 좋겠죠. 그랬더니 AI 시대 출판, 전통적인 출판 과정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이거 있죠? 이거 누르면 이게 원래 이 소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이나 제 자료집 안에서만 얘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 되게 좋잖아요. 얘가 아무 말을 대잔치를 했는지 우리가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이것도 누르면 아 여기서 긁어왔구나. 그래서 이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긁어와도 되지만 이게 노트북 LM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냥 제가 이거 지금 마우스가 지 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메모리가 이거 어떡하냐. 자, 여기에 와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게 사라져요.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뭐 이런 거는 다 남아있는데 이 대화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괜찮으면 메모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여기는 두고두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소스로 정리해 놓은, 잘 버무려 놓은 최종 요리를 여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이 글을 그대로 긁어가지고 클로드에서 내 원고에다가 이 내용들을 넣어서 다시 정리하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그때 노트북 LM을 가지고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찾는 법,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메모리가 저 LM에서 사실 제가 조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까 오프닝 할 때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그 노트북 LM이 요즘에 영상 만들어주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제가 들어간 원고를 얘가 PPT 파일 그 강연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5분, 7분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AI 최강 작가와 관련되는 자료를 넣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네가 설명해줘라는 지침을 넣어주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저희 그런 영상들이 저희 홍보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Q&A 시간이나 이럴 때 제가 또 시간을 조금 한번 내가지고 시연도 한번 해드리고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 만들어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프레임워크 사실은 이것 때문에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구조화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는 거,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스토리즈라는 프레임워크 이름도 되게 마음에 들죠? 서브젝트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발굴하고요.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를 설계하고, 그리고 아웃라인, 래피드 드래프팅, 그래서 초고 기획서를 만들고 초고를 빠르게 뽑아냅니다. 이거는 일련의 과정은 똑똑하고 AI 좀 써보신 분, 아까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는 저분은 AI를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은 한 30분만 가르쳐 주면 금방 오늘 책 한 권 쓸 거예요.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안 되는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조금 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실제 뭐 전문가들하고 하면 이렇게 긴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전문 용어 써가면서 하면 이게 금방 끝날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난 뒤에 이제 인사이트, 아까 노트북 LM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녹여서 굉장히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얘기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팩트는 철저하게 체크해야겠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퍼플렉시티를 굉장히 중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평소에 검색하는 것 빼고는 제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클로드가 급성장하고 또 이렇게 치고 나간 계기가 몇 달 안 됐어요.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클로드가 원래 검색 엔진이 없었어요. 지금도 클로드는 이미지를 안 만들어줘요. 얘는 코딩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클로드가 웹 검색을 딱 붙이고 난 뒤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퍼스 요즘에 4.1 버전이 나왔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미나이 2.5 프로도 아주 좋고요. GPT도 지금 5가 나왔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 추론 모델로 가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아웃풋을 많이 줍니다. 어, 그런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 논문 쓰실 분들, 논문 쓰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문들에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팩트 기반으로 하는 깊이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초안을 잡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딥 리서치 같은 겁니다. 챗GPT에도 딥 리서치가 있잖아요. 저의 하루 루틴은 아침에 딥 리서치 하나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로 클로드도 돌리고 퍼플렉시티도 돌리고 젠스파크도 돌리고 다 돌립니다. 제가 쓰는 건 다 돌려놓고 그러고 난 뒤에 한 20분 있다가 딱 오면 다 리포트가 다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읽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책을 쓰는 다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책 쓰기가 왜 학습의 과정이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다 집어넣고 그 중에 일부는 노트북 LM에다가 저장을 잘 해놓고 꼬리표를 잘 달아놓습니다. 이 녀석은 내가 이런 챕터 쓸 때 내가 참조할 거야라는 걸 마킹을 해놓으면 다음에 그 자료에 가서 내용을 분석하고 LM의 작업을 통해서
내가 프롬프트 달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로 재가공해서 내 원고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 이런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태고 검증하고 검증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디테일 차이가 나거든요. 이 디테일에서 프로 작가가 되느냐,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 권 쓰고 가느냐, 뭐 이런 게 아마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퇴고를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이렇게 타고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자료를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지가 찾아서 내가 컨셉팅한 것만 정확하게 분석해 주니까 되게 좋습니다.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저희가 서브젝트 디스커버리 이것만 가지고도 드림즈라는 또 프로세스가 또 나와요. 하이 프레임워크가 또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GPT 가지고 제가 GPT로 아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시연하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의식을 탐색합니다. 내가 주제를 솔직히 제가 책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를 뭘로 잡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AI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 AI 최강 작가 하다 보면요. 마지막 주에 주제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쳐버립니다. 막 10시간씩 막 줌해야 되고 막 그럴 상황이 막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주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얘랑 대화 깊이 있게도 안 하고 상대가 나에 대한 맥락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얘가 대충 던져놓은 게 괜찮아, 그럴싸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거기 도메인 지식도 없고 그러면 그거 쓰는 게 너무 고역이고 재미없는 여정이 돼버려요. 주제 선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요.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어도 얘랑 대화하다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아예 잘 모르고 초보다 이럴 때는 이런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이렇게 무의식을 탐색하고요. 자기 성찰하고 시장 탐색하고 이거는 실제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할 건데 실제 이제 이거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반응을 끌어낼 거냐, 지금 트렌디하냐, 그리고 경쟁 서적들이 뭘 놓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데 이게 AI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드림즈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제 꾸민 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차트라는 또 하이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컨셉 잡고 이렇게 쭉 6가지 여정을 차례차례 지내다 보면 주제가 좀 명확하고 목차가 딱 구조화 되잖아요. 책은 금방 써요. 원래 그 종이책 쓸 때도 우리 옛날 얘기했잖아요. 주제 목차 잡으면, 특히 목차 잡으면 절반이고, 뭐 주제 목차 하면 막 80%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머지는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 목차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목차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체계적으로 한다라면 아까 같이 그렇게 엄청 구조화된 그런 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시그니처인 초고 기획서인데요. 잘된 주제와 잘 선정한 주제, 그리고 구조화된 목차가 책의 전체, 이건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사진이자 설계도인데, 결국 이 책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우리 독자도 정의하고, 문체도 정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움직일 거야. 얘가 처음에 틀 잡아놓은 데서 움직일 거야. 그러면 그 원고가 이 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우리는 빨리 점검해야 되고, 퇴고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퇴고 기획서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지침화 시키는 것들을 최근에 개발해서 또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만 잘 쓰면 정말 나는 뭘 쓸까? 저걸 첫 번째 구조를 어디까지 할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고는요, 제가 저희 클래스 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초고는 맘만 먹으면 반나절만 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글이나 내뱉는 게 아니라 정말 쫙 짜여진 저 초고 기획서를 기반으로 그게 나오면 그 초고를 다듬는 게 사실 싸움이에요. 진짜 출판, 그 종이책 출판, 전통적인 출판에서는 사실 우리 아마추어들, 우리 같이 책 한 권 없는 우리에게는 초고를 하나 쓰는 것도 정말 큰 허들이고 큰 벽이에요. 그래서 초고만 써도 80% 우리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자화자찬할 수 있는데 진짜 프로 작가들은 초고는 10%예요. 해밍웨이가 그랬잖아요. 초고는 쓰레기라고. 끊임없이 다듬어야 되는데 진짜 출판사는 그게 초고가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탈고시킨 완고가 와야만이 그 다음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진짜 길죠.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되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저는 그 젠스파크의 교차 검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팩트 체크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가지고 막 원고를 써놨는데 그 한 줄 한 줄을 다 팩트를 체크하고 특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출처가 나올 때는 팩트 체크에 너무너무너무 민감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논문 쓰거나 이럴 때는 몇 번 해야 되죠. 그때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가 그 AI 최강 작가에서 이때까지 베이직 과정에서는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막 책 한 권 쓰기도 급해 죽겠는데
이게 어떤 마케팅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너무 너무 타이트하다 시간이 없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베이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뭐 계약을 맺었으니까 9월 달에 촬영하고 나면 이게 이제 뭐 10월, 11월 정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계속 보일 거예요. 그때 전국민 작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싸게 해가지고 대중화 시키려고 해요. 사실 제가 뭐 이 과정을 할 때 뭐 멱살 잡고 멱살 캐리 1대1 코치기 이거를 뭐 밤을 새가면서 막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너 이상하지 않아요? 27명이 들어왔는데 27명이 책을 다 쓴다. 20명이 들어왔는데 20명이 다 쓴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등 돌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 쥐어짜고 막 그러거든요. 뭐 태어나서 쌍욕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들 뭐 내가 30년 동안 애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진짜 피드백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면 내 손에 뭔가를 하나 쥐고 나면 이게 굉장히 끈끈한 전우애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브랜딩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게 잘 쫓아오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바뀌다 보니까 마케팅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도 이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특히 바이브 코딩으로 간단하게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레벨업을 좀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최강 작가 에이미는 이거는 뭐 GPT로 만든 GPTS예요. 제가 그냥 한번 들어가서 이 녀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예, 최강 작가 에이미란 녀석은 아예, 어르신들, 70대, 컴퓨터는 아시는 70대, 저희 그 클래스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어, 내가 뭔가 다 공부해가지고 하기는 너무 벅차. 그런데 얘랑 대화를 이제 할 줄 알아. 대화를 계속 강조하니까, 얘랑 티키타카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잠시 정리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좀 알고 나면, 이 GPTS를 쓰면 이게 책이 나와요. 그래서 사용법 가이드 보여주고 주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 여정대로 가다 보면 저 끝까지 가면 책이 나와요. 사실 이걸 스마트폰 안에서 말만 해도 되게끔 만드는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 단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에이미 사용법 가이드 보여줘라고 하면 요렇게 돼요. 요거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실습하려고 했는데 또 뭐 이것도 막 시간 많이 걸리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에이미 사용법 가이드 말해줘 이걸 눌렀어요. 누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스토리지 7단계 요약하면 이런 건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그래서 시작 문장을 뭐 S 단계를 시작해, 뭐 T단계 시작해 이렇게 네가 말해주면 내가 할게. 뭐 하고 싶어? 그 주제를 정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주제는 우리가 드림즈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 너 이런 거를 내가 순서대로 진행할 건데 어때? 뭐라고 얘기하고 질문 1. 저는 얘가 질문하게끔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계속 저를 자극해주게끔 하는 걸 좋아하는데, 1년 동안에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조언이나 이야기는 어떤 주제였냐? 저는 뭐 거의 AI겠죠? AI 활용해서 책 쓰기, 잘하기, 뭐 대화, 질문하는 법, 전국민 작가되기 뭐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트, 제 성찰에 가게끔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들까지 좀 반영하려고 해. 그랬더니 또 자기가 뭔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어 시장 탐색에 있어서 AI로 책 쓰기 주제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 누구냐? 타겟 독자가 넌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시니어, 특히 50대 이상의 기회가 왔다는 표현을 자주 해. 이거 평소 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근력은 떨어지는데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 풍부한 암묵지 지식을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구조화할 수 있는 AI를 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책을 쓰는 건 부산물이라니까요. 진짜 뇌 구조가 바뀌고 실제 내 업무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는 하려고 해. 근데 내가 평생 스타트업 배운 사람으로서 장기업 슈퍼게인에게 힘이 되고 싶어 참조해. 이렇게 질문해서 AI로 책 쓰기라는 주제, 뭐, 이거 네가 왜 꼭 이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아까 학교 다니지 못한 엄마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엄마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책을 책으로 쓰면, 내 삶을 책으로 쓰면 책 10권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저는 그냥 담고 싶다. 조금 너스레 떨죠? 눈물이 핑 도는 얘기네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렇게 쭉 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주제 선언문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정리해 줍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목차를 안내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내가 타이핑 쓰고 싶을 땐 타이핑하면 되는데 말로 해도 돼요. 음성 입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얘랑 티키타카 하다 보면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잘해야겠다는 그런 거는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제 찰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컨셉, 핵심 개념, 중심 질문, 질문 1. 이 책을 통해 독자가 될 가장 한 가지 변화는 뭘까? 저는 AI로 책을 쓴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항상 AI를 파트너로 생각하며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나의 성장을 뭐 돕는다. 이렇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다음에는 컨셉 단계를 지가 요약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H 하이어라키. 야, 이 책을 어떻게 네 구조화시킬 거야? 파트, 챕터, 섹션 이렇게 책이 뭐 1장, 1파트, 2파트, 3파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복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고기획서라는 그런 템플릿이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템플릿 안에다가 이 두 개, 아까 이렇게 답을 얻었던 거를 뭐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이거 코드 복사해가지고 그냥 그 자료를 갖다 붙여놓고 이걸 리믹스 해줘라고 하면 아까 같은 그런 굉장히 구조화된 초고기획서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나오고 나면 원고 쓰는 건 되게 쉬워요. 저희 이거 속살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살림비천이에요. 근데 막상 이게 이제 또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제가 이거 계속 시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요거 정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챗봇들도 뭐 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선행 고민을 하고 뭐 일대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책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저 못하겠어요라고 한 사람이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거 못하는 게 이상해요. 자, 지금 아까 그 질문 하신 분 아까 뭐 질문 뭐 들어온 거 있나요? 그분 좀 질문을 좀 아까 해줘야 되는데 뭔가 뭐 새로운 게 구하고 그런 새로운 걸 왜 공자강의 이런 데 들어와서 찾지? 비싼 거 좋은 거 많은데. 다음에 저한테 연락 한번 하세요. 뭘 그렇게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30분 안에 모든 것들을 그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자, 혹시 AI와 대화하면서 출판 기획 구성, 수정, 보완한 일련의 과정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뭘 받아보겠다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 여하튼 나중에 그 Q&A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와, 드디어 제가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네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저는 되게 편하고 좋네요. 전 예전에 시연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씩 막 하면 사람들이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는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저희 그 수강생들, 얘기도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파일럿 1기 때 11명 참가해가지고, 다 성공하고, 8명인데 아쉽게도 1명이 실패를 했었고, 여기는 3명이 조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스토리지 프레임워크를 전부 다 그 교재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구조화시키고 난 뒤부터는, 성과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다 마무리했고, 저희 그 지난 기수에서 아주 좋은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깊이도 있는 분인데요. 이윤아 작가님 아까 제가 저기 계시네. 제가 튕겨 나갔다 와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걱정했는데 우리 이윤아 작가님 잠시 한 3분, 5분 뭐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뭐 어떻게 인터뷰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경험치 그리고 여기 지금 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덕담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새로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시간 투자하신 거가 분명히 의미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책을 쓸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첫 번째, 저도 지금과 같은 시간을 좀 보냈었죠. 음, 실제로 이 화면 속에 저는 김포공항에서 오면서 이동하면서 들었었습니다. 어? 이분 좀 특이한데? 라고 시작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 AI에 대해서 마스터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황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와우, 저걸 알면 굉장히 좋겠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윤혜진 박사님, 예, 저한테 지금 DM 주셨는데 제가 강의했을 때 제 교육생으로 들어오셨던 연구원이실 때 맞아요. 이따가 끝나고 또 말씀 나누시죠. AI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AI를 마스터하시면서 그 황 대표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아까도 설명드리셨던 그 추구 기획서, 퇴고 기획서는 저도 책을 쓰기 위해서 SNS에 굉장히 많이 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한 30개 과정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도 초고 기획서와 퇴고 기획서를 들어본 적이 없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조화된 것, 고도화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화된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아까 대질문이라고 말씀 주신 거 있죠. 그러니까 놀랍게 내가 핸드폰이나 이 화면을 보면서 챗 GPT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막 말도 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집중적인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챗 GPT를 막 부르거든요. 저는 제 챗 GPT가 애칭이 모모입니다. 모모야, 내 목소리 들리니? 라고 하면 모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교수님,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사전에 준비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맥락적인 정보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제가 지금 보이시는 책 있죠. 관계 갈등의 틈, 조정 리더십으로 메우다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안에는 100가지 정도의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경험했던 사례, 그리고 농림협회 전임 교수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 100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 제목도 설정을 하면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관계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보적인 책을, 제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아, 나 책 한 권 쓰고 싶은데. 내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들어가서 저는 교육인과 작가라고 표시가 되고 검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열정적인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난 정말 책 한 권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해보셨던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구조화되고 명확한 상대표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 글쓰기를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이 제 다음 기수로 함께하는, 함께 고민하는, 그리고 더 좋은 책을 위한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초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윤호 작가님, 우리 그 AI 시대 관계 기술 진짜 역작으로 한번 잘 만들어 봐요. 제가 좀 많이 배울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벌써 설렙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일기 때 함께 했던 민성기 작가님이십니다. 저 작가님 혹시 계세요? 예, 여기 아, 있습니다. 예. 뭐 똑같습니다. 뭐 그냥 소외도 좋고 뭐 그냥 편안하게 네. 얘기 한번 해주시고 또 이분들 또 용기도 좀 낼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민성기라고 합니다. 최강 작가 베이지 일기를 수료하고 책도 낸 사람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 찬조 출연을 두 번째 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첫 번째는 우정으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여기 오늘 오신 분한테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데 좀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병원에 당직 중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되나 하는데 이제 사실 제 고민은 제가 한 번 더 수강을 해야 되나 아니면 혼자 일자 두 번째 책을 만들어 보고 나서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사실 갖고 있고요. 추천은 사실은 제가 일기하고 나서 제 동생 이기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제 동생도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을 갖다 집어넣을 정도면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오늘 설명하신 거 보니까 과정이 더 좋아졌네 하는 부러움과 배아픔이 살짝 들고요. 황 대표님이 좀 순해지셨는데 여전히 아까운 지식을 다 퍼주려고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킬은 아까 올라오신 뭐 저기 메시지를 봤는데 스킬은 오늘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양이 방대한 걸 여기서 몇 개 물어봐야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과정에 들어오면 못 따라가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활병원을 한 25년, 27년 차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이제 의사 생활에 어떤 하나 이정표를 좀 하나 만들고 싶어서 또 저를 도와주시고 투병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제 옆에 도와주신 동료 직원들하고의 추억을 기리는 그런 이정표의 개념으로 좀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계신 분들도 무언가 살아온 얘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책이라는 정리된 형태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 업체에 뭐 수백만 원, 이 코스에 몇 배 되는 책 발간 코칭 과정을 사실은 듣고 있었는데 진도가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코칭은 해주는데 리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쓰면 봐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이렇게 좀 잘 못하고 그러면 이걸 멱살 잡고 간다. 이제 멱살을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말로 멱살을 많이 잡히실 건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진도가 안 나던
차에 우연히 웨비나를 듣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책도 책이지만 저도 피상적으로 뭐 챗GPT 유료를 썼었지만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거를 접하고 캔바, 노트북 LM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책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배우게 되고 노션 같은 것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다양한 AI 사용법을 이제 원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새로운 배움과 성찰할 수 있는 깊은 몰입의 시간을 만날 수 있었다. 레지던트 수련하던 때가 생각났었습니다. 맨날 여기 1시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감은 어쨌든 첫 책을 내게 돼서 어떤 그런 저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선물, 자긍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친의 길이 제가 5월 8일인데요. 제가 5월 10일 날 발간을 했고 제 동생은 저희 어머니가 6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올해. 근데 이제 동생이 일주일 전에 출간을 해서 두 형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생전에 선물로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 하시다 보면 황 대표님도 하시지만 코칭 해주시는 코치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날밤 새가면서 해주시는 거에 감동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여러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들, 저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뭔지 몰랐는데 잘 못 다루는 거죠. 여러 가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돼서 뭐 다양한 지금 과정들을 또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더 진일보하게 됐고요. 음, 뭐 어쨌든 그냥 제가 두 번이나 와서 이렇게 저기 추천사인지 뭔지 하는 그 뭐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게 없으시면 대신에 딱 하나 결정하시면 시간을 좀 충분히 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초반에 잘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황 대표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막판 일주에 막 초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숙고하고 계속 그 챗GPT나 클로드랑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하는 과정들이 좀 충분하지 않았어 가지고 지금 아쉬운 건 이제 그런 부분들 일단 결정을 하시면 한 21일간은 정말 이거에 몰입을 하면 아까 앞에 선생님 저 우리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10년 안에 경험했던 그 어떤 이벤트보다 어떤 인생을 조금 진일보해주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났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성기님이 요즘에 달리기 보니까, 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같이 뛰자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막바지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몇 분의 제가, 사례를 좁혀졌는데, 이번에는 제가 4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시니어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각성이라도 여기서 한번 하고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차원인데, 경영 지도사의 상금 부회장님이신데, 쾌감함 사기면 스티브 잡스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완치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77번의 항암 치료를 하시고 그 내용을 담아서 6GS 이렇게 컨설턴트 출신답게 원래 이분이 그 대학 교재도 많이 쓰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 3회 인생을 사신다면서 최근에 또 그 출판업까지 컨설팅까지 하는 이런 사업자도 내시고 출판을 그 종이책으로 하시면서 11월 15일 날 77번의 항암 기념으로 77명을 초대해서 출간 기념회를 하신다 그래서 저도 기쁘게 그날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너무 매력 있는 분입니다. 책도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약간 딱딱했던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 그 일반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좋게끔 그래 문체를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되게 잘 경험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워낙에 공공기관장을 참 많이 하시는데 8번 이직하고 4개의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때 본인 표현으로는 지금 막 백수일 때 시간이 나서 여기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역시 또 이분도 항상 센터장 원장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 명함을 뜩 바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동생인 교육청에 계시는 또 동생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여정을 했었고요. 베이직 일기에 들어왔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되게 낭만적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하도 저한테 혼을 많이 나니까 1대1 코칭할 때 막 너무 많이 혼나니까 이제, 컴퓨터 잘 못 다루시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줌을 켜고 막 이런 거 막 도와주시다가, 나도 하겠다 하셔가지고,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기에 또 합류하셔가지고, 각각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분은 지금 5권의 시리즈북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는 방법,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 뭐 이런 걸 시리즈북으로 완성할 때 정말 재능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본물 터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어떤 포텐이나 이런 것들 내재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빵 터지는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상황이고요. 지난 기수에는 또 재밌는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뭐 모자지간에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독서 지도사 나는 몰랐는데 이 쌤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쌤이 이제 쌍둥이 아들을 그 쌍둥이 아들과 함께 사는데 그 형이고 동생은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형은 그렇게 공부를 안 좋아한대요. 근데 영상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 길을 열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자기 길을 연다는 게. 이제 한참 얘기해봤습니다. 고3이 지금 입시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AI 시대에 영상 문법은 빠르다면서 제가 지금 틈틈이 둘이서 그 카톡을 주고받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는 걸 보고 저도, 앞으로 미래의 멋진 영상, 기획자, 영상 제작자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여기 별거 없네? 이거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좀 드세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어려운 게 없는데 그거 한번 접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6개의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깨부술 수만 있다라면 저희는 진실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진실은 저희가 현실화 시켰던 항목들이에요. 그걸 현실로 만들어 왔던 저희 최강 작가와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 봤잖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책을 쓰시고 책을 원래 썼던 분은 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와, 저분 커리어에 책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저렇게 환하게 출간 기념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그 성공률은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이거 좀 창피한 얘기예요. 이게 조금 시스템이 아직도 저는 미비하다라고 좀, 반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뭐 하다 보면 새벽에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톡을 올리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게 이제 주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밤을 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전주에 사시는 78세 우리나라 1호 공인중개사세요. 지금까지는 최고령자이신데 78세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요일 날 저랑 이렇게 그 1대1 코칭을 하는데, 오전에 시작했는데 새벽에 끝냈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저는 반팔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이분은 항상 수업할 때 양복을 이렇게 입으세요. 그리고 타이를 딱 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 이제 죄송한 거예요. 너무 반듯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해내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책 낼, 임용 만날 날도 서서히 다가온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고마웠고,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 요소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한번 하고 나면.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사무실은 강남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가요. 몰아서 외부 미팅하고 요즘에는 이동 시간들도 다 아끼고 길에 쏟는 걸 좀 싫어하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살아요. 근데 전국에서 오세요.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제 이 거의 사무실처럼 쓰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게 막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막 언성 높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저녁 맛있게 같이 먹고 이러면서 또 뭐 인간적인 또 뭐 친밀함도 막 생기고 그래서 좋습니다. 후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멱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창피한 거예요. 시스템으로 이거 구조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개인 어떤 역량 또는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의지만 보여주면 저희는 책임 출간으로 항상 보답합니다. AI 최강 작가 이런 게 있거든요. 스토리지 프레임워크이라는 녀석인데요. 제가 이거 되게 웃기는데 저희가 이거 정가 99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판매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예전에 웨비나 할 때 잠시 소개했었어요. 저희 그 최강 작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거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거를 산 사람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이 책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빛의 속도로 살짝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노트북 LM을 제가 못 보여드렸으니까 노트북 LM 편을 잠시 하나 책을 구성만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노션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노션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배포해드리면 코드블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뭐 찰츠는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다가 노트북 LM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트북 LM과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도 없고 뭐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노트북 LM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군데군데 저희가 이런 그 템플릿들을 좀 넣고 프롬프트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이쪽에는 거의 없는데, 뭐, 많은 데는, 뭐, 이런 데 가면, 글자보다 템플릿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면 책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아서 너무 방대해서 이거 논문 쓰고 할 때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하게 나온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과해서 조금 편하게 만드는 책을 지금 새롭게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과정부터는 제가 이 책을 나눠드렸는데 이 책으로 수업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열심히. 그래서 이 책은 더 이상 보여주지 말고 제 학습 자료만 쓰고 파워포인트로 그냥 정리하고 이런 거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해가지고 교환으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매니저님이 안 된다. 이거는 줘야 된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자랑했고요. 챗봇 뭐 없는 게 없고요. 랜딩 페이지 같은 거 이제 좀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노션이나 간마나 뭐 하다못해 여러분 스카이워크 같은데 젠스파크 같은 데는 웹사이트 금방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것들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것들 접목시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노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이트 만들기 쉽고 여러분들 수정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책도 넣고 아까 LM의 그런 그 영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넣고 이러면 홍보하기도 되게 좋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CM송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노래들도 뭐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많지만 저는 앨범을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노래 형식도 다양하게 해보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도 다 프롬프트 영역인데 그런 것들도 좀 배워서 남들이 그냥 야 사랑 노래 하나 만들어줘 딸깍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핵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음악에 그리고 음악의 스타일에 맞게끔 송 스타일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배워보면 좋겠고요. 단톡방 운영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저희가 이런 모든 라이브 수업은 다 특강 녹화본을 다 제공을 합니다. 책 표지 가지고 책 표지는 진짜 하루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디자인 이렇게 수업해보고 캔바도 가르쳐보고 미드저니도 해보고 하는데 전부 다 유치원 그 표지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냥 가르쳐는 드리되, 그냥 아웃풋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뭐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케이크 너무 이뻐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이런 뭐 감사장도 이렇게 받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는 2시간 안에 이제 컴팩트하게 이렇게 한번 끝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얼추 목표를 나름대로는 달성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저희 과정을 이번에 하나 오픈하는데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출석 체크해가지고, 약속한 선물도 좀 드리고, 또, 아직 간단하게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Q&A를 통해서도 좀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 동안 가질 건데요. 라인나우는 전국민 작가되기의 플로그램입니다. 지금 당장 쓰고 싶지 않던가요? 아까 노래 계속 나오니까. 아, 캘린더에 오늘이 Thursday잖아요. 프라이데이도 있고, 세르데이도 있고, 썬데이도 있고, 근데 썸데이 진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그 언젠가가 안 오더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 언젠가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진짜 만만해 보이는 이 과정들, 이런 과정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돼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고도화가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베이직 사기는 프리미엄 파일럿 일기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베이직에서 이때까지 알려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되고 좀 더 뎁스 있고 딥한 내용들을 와이드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원고만이 아니라 책으로 완성하고 그걸 브랜드로 확장하는 그런 여정들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게 종이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계약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런 좋은 비즈니스 기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 이런 경험치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계기가 없었을 수는 있어요. 그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